이쁘고 건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한 채널 마인드 힐링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듬뿍 나눠드립니다. 마인드 힐링 채널에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중에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문구를 정리해봤습니다. 좋은 책은 몸에 완전히 습관이 될 정도로 자주 읽어서 완전히 마음에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정도로 우리의 삶이 여유롭지 않기에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피곤하고 지쳐가는 삶으로 늘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끝내 포기하곤 했습니다. 에카르트 톨레 작가는 책을 쓰기 전 약 20년 정도를 삶에서 고통과 철학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한 후 표현한 책을 한두 번에 모든 것을 습득할 수 없기에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 문장들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집약적이고 집중적인 내용을 가능한 한 자주 들으면서 완전히 자기의 습관으로 만들 때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 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음으로 행복에 이르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매 시간 하루 종일 매일매일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선택하여 하고 생각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꼭 기억하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읽어드립니다. 자주 들으시고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에고를 알아차리라고 말했다. 알아차리는 순간 에고는 힘을 잃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 알아차림이 영적인 깨어남이다. 생각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생각의 흐름이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무엇과 동일화되는 에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에고는 계속 동일화될 외부의 대상을 찾아다닌다. 이것이 에고의 성격이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 규정 짓는 것을 중단하라. 비교하는 것,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라.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등하게 여긴다. 에고는 비교를 먹고 산다. 에고의 가장 큰 병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과거나 미래에서 찾고 현재의 순간을 무시하는 것이다.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는 에고이며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이 원인이다. 이 에고는 본래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혹은 기억과 생각의 범주 안에 있는 일종의 착각이다. 그러므로 이 에고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과 동일화된 자신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깨어남이 시작된다. 우리는 자신의 의식 상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지배해온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이 추측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의식, 에고, 생각 등이다. 지금 에고와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는 길이고 새로운 지구로 향하는 길이다. 자기만의 무의식을 알아볼 때 그 알아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의식의 일어남이고 깨어남이다.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가 저절로 나타난다. 사물과 사람과 상황에 말이나 머릿속에 비교나 판단의 분류표를 붙이면 붙일수록 당신의 현실은 더 얇아지고 생기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자신의 안과 주위에 쉼없이 펼쳐지는 현실, 그 삶의 기적에 더 무감각해진다. 그런 방식으로 영리함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잊어버리고 마찬가지로 기쁨, 사랑, 창조성, 생명력도 잃어버린다. 나는 물건들을 소유하려는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 하지만 결코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하며 결국 그것들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끝이 난다. 그것이 에고의 운명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른바 소비사회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인간이 물건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시도가 매번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에고의 만족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찾고 계속 사고 소비한다. 집착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것이 의식 변화의 시작이다. 에고를 훨씬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은 소유보다도 오히려 욕망이다. 에고는 갖고 싶어 하기보다는 더 많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 나를, 나에게, 나의 것 더 많이 원한다. 필요하다. 어떻게든 가져야 한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생각 형태는 에고의 내용물이 아니라 구조에 속한 문제이다. 내용물은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생각 형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그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한, 당신은 그 생각 형태들이 하는 말을 믿게 된다. 에고는 오랫동안 조건 지어진 마음의 방식일 뿐이다.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에고를 알아차리는 일이다. 알아차림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은 현재의 순간 속에 숨겨져 있는 힘이다. 자신의 역할과 동일화될수록 관계의 진정성은 사라진다. 사랑은 다른 사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순수한 있음을 알아볼 때 그 알아봄이 이 세상 속으로 두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순수한 있음의 차원을 가져다 준다. 생각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자신을 한계에 가두는 일이다. 대부분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에고는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 생각이 당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것은 진리의 왜곡이며 진리는 언제나 역설적이다. 고통을 초월하려면 고통에게 먼저 예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진리이다. 인간의 완성은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존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에 있다. 사랑은 이원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주체와 객체가 있다. 따라서 사랑은 이원성의 세계 속에서 일원성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에고에 사로잡힌 사람은 고통을 고통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으로 여길 것이다. 눈먼 상태인 에고는 자기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안겨주는 고통을 볼 능력이 없다. 불행은 에고가 만들어낸 심리적, 감정적인 병이다. 나아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다른 외부 요인에 그 원인이 있다고 오인된다. 나는 고통은 너에게 책임이 있어. 이것이 에고가 언제나 암시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자기 안에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때 그 부정적인 상태에 쾌감을 느끼거나 그것이 쓸모있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믿는 무엇인가가 당신 안에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당신은 곧바로 에고를 알아차리게 된다.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의 정체성은 에고에서 알아차림으로 전환된다. 에고가 줄어들고 알아차림이 커지는 것이다. 영리함은 그 자신만의 작은 목적을 추구한다. 지성은 모든 것들이 연결된 더 큰 전체를 본다. 에고는 분리를 낳고 분리는 고통을 낳는다. 당신이 평화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음을 에고는 알지 못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이다. 내가 평화롭거나 행복해지거나 만족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원망스럽다. 어쩌면 내가 계속 원망하면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과거에 일어났으며 그것이 나는 원망스럽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평화로울 것이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나의 평화가 방해받고 있다. 이런 무의식적인 믿음은 종종 누군가에게로 향하며 일어나야 하는 일이 해야 하는 일이 된다. 당신은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평화롭다.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원망스럽다. 내가 계속 원망하면 당신이 그것을 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과거의 당신이 혹은 내가 한 것, 말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나의 평화가 방해받고 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거나 하지 않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나의 평화가 방해받고 있다. 당신이 평화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음을 에고는 알지 못한다. 에고가 강하면 강할수록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도 힘들게 만들 가능성은 더욱 높다. 무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 논쟁은 쉽게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한다. 논쟁이란 무엇인가? 2명 이상의 사람이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다른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지 말라. 다만 자신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멈추라. 무슨 의미인가? 마음과의 동일화를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성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의 성공이라도 환영해야 한다. 자신이 처한 공경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는 첫걸음이다. 몸은 매우 지성적이긴 하지만 실제 상황과 생각의 차이를 구분하지는 못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뒤에 고통의 잔여물을 남기며 그것들은 함께 뭉쳐 당신 몸의 모든 세포들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에너지장을 형성한다. 거의 모든 인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러나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정의 에너지장, 그것이 바로 고통을 모아놓게 된 고통체이다. 고통체로부터의 자유는 먼저 자신이 고통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능력, 충분히 깨어있는 능력이다. 그 고통체에 저항하는 대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생각이 지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에서 만든 불행한 나라는 이야기와도 더 이상 섞이지 않게 된다. 자신과 상대방이 하나임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돌봄이며 진정한 자비이다. 자신의 불행한 이야기도 감정도 사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님을, 그 알미 자신이지 그 알의 대상이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다. 고통체가 활성화되었을 때 그것에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자기 안의 고통체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알미 고통체와의 동일화를 끊는데 필요한 전부이다. 누구도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줄 수 없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은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신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 형상은 한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곳에 한계를 경험하기 위해 있을 뿐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의식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 이것이 나의 비밀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는 순간과의 내적인 조화를 기초로 행동할 때 그 행동에는 삶, 그 자체의 지성의 힘이 작용한다. 현재의 순간만이 당신이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또한 삶은 지금과 분리시킬 수 없으므로 그 질문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다. 나는 지금 삶과 어떤 관계인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삶은 언제나 지금이다. 당신 삶의 모든 것이 이 끝없는 지금에서 펼쳐지고 있다. 과거나 미래의 순간들도 당신이 기억하거나 기대할 때만 존재하며, 지금도 유일하게 존재하는 순간인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그것들에 대해 생각할 때 가능하다. 모든 것이 시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은 지금 속에서 일어난다. 삶에서 습관적으로 말해온 부정적인 아니오가 긍정적인 예로 바뀔 때마다, 있는 그대로의 이 순간을 허용할 때마다 당신은 에고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사라지게 하고 현재에 머물 수 있게 한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돈이든 명성이든 승리이든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일의 실현 그 자체가 목적일 때,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기쁨과 활력을 느낄 때 당신은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 행복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달려있다고, 즉 행복은 형상에 의존한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일어나는 일들이 우주에서 가장 불안정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일어나는 일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도 사람들은 현재의 순간을 일어나면 안 되는데도 일어난 어떤 일, 혹은 일어나야 함에도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 그 때문에 삶 자체에 내재해 있는 깊은 완전성을 놓쳐버린다. 유일하게 진정한 행복인 순수한 있음의 기쁨은 형상, 소유, 성취, 사람 또는 사건을 통해 오지 않는다.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얻어지지 않는다. 그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형성 없는 차원으로부터, 의식 그 자체로부터 발산되는 것이며, 따라서 본래의 당신 자신과 하나이다. 누군가에게 비판받거나 비난받거나 험담을 들었을 때 곧바로 반박과 자기 방어를 시도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이미지와 축소되도록 놓아두고 그때 자신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것에 깨어 있으라.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해지는 데는
얼마나 작은 것으로도 충분한가. 더할 나위 없이 작은 것, 가장 미미한 것, 가장 가벼운 것, 도마뱀의 바스락거림, 한 줄기의 미풍, 찰나의 느낌, 순간의 눈빛, 이 작은 것들이 최고의 행복에 이르게 해준다. 고요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물었다. 무슨 의미요? 현자가 대답했다. 늘 이 반지를 끼고 계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결정 내리기 전에 이 반지를 만지고 그곳에 새겨진 글귀를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언제나 평화로움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의 세 가지 측면이다.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단순한 것들의 가치를 알고 혼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애정을 가지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 속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다. 이 공통된 요소는 배후에서 이것들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충만감, 평화, 그리고 생동감이다. 나 또는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의 흐름에 틈을 만들므로써 내적 공간을 발견하라. 2시간 이상씩 호흡 명상을 할지라도 한 번의 호흡이 당신이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전부이며 당신이 진정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전부이다. 긴장도 노력도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호흡 사이의 짧은 멈춤을 주목하라. 특히 숨을 다 내쉬고 난 뒤 다시 들이쉬기 전의 고요한 지점을 기억하라. 호흡의 지각은 당신을 현재의 순간으로 오게 한다. 이것이 모든 내적 변화의 열쇠이다. 호흡을 의식할 때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 고요는 형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는 고요를 알아차릴 수 없다. 생각은 형태이다. 고요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고요하게 멈추는 것이다. 고요하게 멈춘다는 것은 생각의 방해 없이 의식이 깨어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삶 전체의 여행이 궁극적으로는 이 순간에 내딛는 발걸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제나 이 한 걸음만이 존재하며 이 한 걸음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만나는가는 이 한 걸음의 성질에 달려있다. 미래가 당신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지금의 의식 상태에 달려있다. 삶에서 불확실성과 편안해지면 삶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당신이 하는 일의 지배적인 요소가 아니게 되고 변화를 시작하기 위한 행동이 그것에 더 이상 방해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안정을 위한 욕망은 모든 위대하고 고귀한 진취적인 일에 저항한다. 철학자 타키투스는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당신의 운명을 실현하는가 아닌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는 당신의 의식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자신의 의식 상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있어 온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은 지금이다. 지금은 시간 밖에 존재한다. 당신의 삶이라는 것은 없다. 당신과 삶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연과 달리 에고는 자신의 확장 추구를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탐욕스럽게 계속해서 더 많이 요구한다. 깨어있는 행동의 세 가지 방식은
받아들임, 즐거움, 열정이다. 만약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길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정말로 책임져야 할 유일한 것, 또한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의식 상태이다. 자신의 의식 상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상이 그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는 일과 기쁨의 상태는 무슨 관계인가?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면서 그 행위를 할 때, 그리고 그 행위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닐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 즐거울 것이다. 미래는 다만 당신 마음속의 생각 형태로만 존재할 뿐이다. 현재의 순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어남이다. 저자 에카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 책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만한 문구들을 간추려 읽어드렸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으시고 다시 마음에 새기어 진정 여러분들 마음속의 평화와 기쁨을 넘어 진정 행복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은 늘 함께하여 더 행복합니다. 사랑은 늘 나와 함께 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칭찬의 댓글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